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의 영어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마무리하는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300년이 넘게 영국에 지배하에 있다가 1962년에 독립해서 영국 연방의 일원이 됩니다. 일단 1940년대부터 자치정부 시절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독립 후 자메이카의 정치적 상황이 꽤 혼돈스러웠을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60년대의 자메이카는 진보적 성향의 민중국민당과 보수적 성향의 자메이카 노동당이 서로 거칠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메이카인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의 흑인입니다. 1898년에 태어나 1940년에 세상을 떠난 자메이카의 정치인이자 언론인 마커스 가비는 선구적인 범아프리카주의의 초석을 닦은 인물 중 한 사람이에요. 범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권익과 연대를 주창하는 이념입니다. 범아프리카주의는 노예로 자메이카에 팔려온 조상들의 후예로서 60년대 자메이카의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 있는 이념이었을 것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념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1930년대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종교운동 라스타파리는 흥미롭습니다. 라스타파리라는 말은 라스 타파리에서 왔습니다. 라스는 귀족 계급의 공작 정도에 해당하는 호칭이고요. 타파리는 에티오피아의 왕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타파리는 에티오피아 왕자를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 왕자가 1930년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됩니다. 정작 셀라시의 황제 본인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속하는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는 1975년 세상을 떠납니다. 라스타파리의 교리에 의하면 흑인들은 사실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신의 벌을 받아 백인들의 노예가 되었는데 셀라시의 황제는 예수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재림으로 따라서 그를 자, 즉 여호와로서 신격화하여 숭배해야 합니다. 셀라시의 본인은 이런 숭배에 당황했지만 하나의 종교로서 라스타파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결국 흑인의 신은 흑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흑인 정체성의 자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정들을 배경으로 1960년대 자메이카에서 한 젊은 싱어송라이터가 나타나 범지구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가 바로 1945년에 태어나 1981년에 세상을 떠난 바암 말리입니다. 바암 말리의 음악을 보통 레게라고 부르는데 레게라는 어휘의 유래에 대해서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바암 말리 본인은 레게의 어원은 왕의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 근거 없는 느낌으로는 레게의 어원은 오히려 재즈나 블루스, 파두, 렘베티코 등과 같이 저작거리의 음악입니다. 1968년 자메이카의 그룹 더 메이탈스가 두더 레게라는 음악을 발표하면서 레게라는 음악적 장르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해 버립니다. 이 곡을 쓴 투치 힐버트가 인터뷰에서 한 말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자메이카에서 레게는 무언가 느슨하게 흐트러진 옷매무새나 몸가짐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느낌은 레게라는 음악과 잘 어우러집니다. 60년대 말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의 저작거리에서 들리던 온갖 음악들이 자메이카인들의 독특한 어떤 리듬 감각의 연금술적 작용에 의해 레게라는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느슨하고 어정쩡하게 위아래로 출렁이는 율동적인 음악을 산출합니다.
보통 레게 머리라고 하는 머리 스타일과 대마초에 취한 듯 몽롱한 분위기도 레게적 작용에 한몫하지만 역시 레게의 핵심적인 매력은 베이스 기타와 드럼이 강력하게 끌어가는 엇박자의 특별한 레게만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에는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몸을 먼저 두둠칫 움직이게 하는 레게만의 고유한 흡인력이 있죠. 자메이카는 지리적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하면서 미국과 쿠바의 바로 아래, 하이티의 오른편, 파나마의 왼편, 그리고 남미 대륙에 가까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자연스럽게 이들 나라들과 음악적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러 장르들에 걸쳐 미국의 음악적 영향은 당연한 것이겠고요. 쿠바의 리듬들도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내 생각에 자메이카의 레게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음악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칼립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칼립소는 단순한 춤곡이나 노동요라기보다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긴 노래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음유 시인인 그리오의 근원을 두고 있는 칼립소 가수들은 샹투엘이라 불렸는데 19세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면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칼립소를 노래하는 가수들도 칼립소니언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저작거리에서 춤추기 좋은 선율에 토착화된 영어 가사를 실어 나르며 전통적으로 그리오가 담당해왔던 역할들 중에 삶의 희노애락과 사회적 발언의 의사소통을 담당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수 해리 벨라폰테가 불러 칼립소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노래 데이오는 더 바나나 보트송이란 부제가 붙어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언저리에 자메이카 부두에서 바나나를 배에 실어 나르던 노동자들에 의해 불리던 선창 후창 형식의 노동요입니다. 자메이카에서는 보통 멘토라 불렸는데 반미를 하던 노동자들의 고통이 흥겨운 리듬에 녹아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간추린 가사는 다음과 같아요. 에헤라디 아침이네. 아침빛이 밝았으니 집에 보내줘. 럼주 한 모금에 밤새 일했어. 아침이 올 때까지 바나나를 저어 날랐다고. 어이 감독관 양반, 내가 저어 날른 바나나 무게를 달아줘. 탐스럽게 잘 익은 바나나 다발에는 무시무시한 독거미가 숨어 있다네. 에헤라디의 아침이야. 아침빛이 밝았으니 집에 보내줘. 멜로디는 대충 이래요. 떼요 떼요 Daylight come and me wanna go home. Walk all night on a drink of rum. Stuck banana till the morning come. Come, Mr. Tellyman, tell me banana. 이런 거죠. 대충 이런, 지금 내가 이 요약해서요, 이제, 간추려서 그런데, 이제, 음은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사회학적 배경에서 반말리는 레게를 통한 칼립소니언의 역할을 그 엑기스를 뽑아 자메이카의 저작거리로 가져옵니다. 자메이카의 한 작은 농장에서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별로 같이 있어 본 적도 없는, 하지만 짬짬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가난과 싸워야 했고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2살의 나이로 킹스턴의 트렌치타운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62년 17살의 나이로 그는 4곡의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중에 One Cup of Coffee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음악은 50년대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던 흑인 보컬 그룹들의 누업 그런 그 스타일의 느낌이 강합니다만 누업 두리두리 두업 두리두리 뭐 이런 느낌. 가사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1976년에 밥 딜런이 One More Cup of Coffee란 비슷한 제목의 곡을 발표하는데
두 노래 다 떠나기 전에 커피 한 잔만 더 마시겠다는 사연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밥 말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밥 말리가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밥 말리의 백인 아버지가 생활비만 보내주고 집에는 거의 없었다는 사연이 적어도 나에게는 이 노래의 배경에서 어른거립니다. 번다한 저작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당히 리얼한 가사입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돈을 마련해 왔어. 내가 당신에게 야기한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말이지. 난 알아. 이것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 그러니 커피 한 잔만. 그리고 나는 떠날게. 이런 가사예요. 이렇게 아직 스물이 되기 전 반말리의 노래에는 자메이카 저작거리의 삶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반말리가 10대를 보낸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의 트렌치타운은 가난하고 온갖 범죄에 노출된 험한 지역이었어요. 이런 외적 환경과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신체적 조건에서 반말리의 내적 사유는 젊을 때부터 인간적 존엄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64년 독실한 라스타파리 신자인 리타 앤더슨과 결혼하면서 밥 말리는 라스타파리 복음에서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중후반 무렵 밥 말리의 음악에 레게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레게는 밥 말리가 저작거리에서 세상에 건네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나르는 이상적인 음악이었습니다. 70년대 접어들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라스타파리를 레게와 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밥 말리의 목소리도 레게에 최적화된 간결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무대에서 그의 움직임과 표정과 휘날리는 레게 머리와 그리고 자메이카 특유의 토착화된 영어 발음 등이 음악과 가사와 함께 엄청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제 밥 말리의 레게는 자메이카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밥 말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 동료들이었던 피터 토시 그리고 버니 웨일러와 함께 1963년 The Wailers 라는 그룹을 결성하는데 1973년에 발표한 앨범 버닝은 이들과 함께한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 라스타파리 신자들의 찬송가 라스타만 찬트의 원곡은 전해져 오던 라스타파리의 찬송가였습니다. 이제 레게는 라스타파리의 찬송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라스타만 찬트는 요한 계시록에서 묘사한 최후의 심판과 탐욕과 타락의 땅 바빌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림이 단순한 몇 줄의 가사와 흡입력이 강한 레게 리듬과 그리고 반말리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실려 레게라는 음악의 본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음악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반말리의 시적 진행 잘 보여주는 I Shot the Sheriff이란 곡으로 다시 반말리의 노래 가사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